안녕하세요. 프리뷰 팀장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경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DB와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DB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오늘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르난데스가 복귀하게 되면 일단 두경민에게 몰리는 어떤 그 득점 루트를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김종규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는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규가 그나마 최근 몇 경기에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었는데 김종규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고, 일단 뭐 두경민과 에르난데스, 알바노 뭐 이렇게 좀 기대해 볼 만한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 그나마 DB로서는 에르난데스의 복귀가 정말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입니다. 삼성은 직전 캐롯과의 경기에서 뭐 3점을 14개나 얻어 맞으면서 14개나 얻어 맞으면서 경기에 패했는데, 일단 그 삼성의 백코트 자원들이 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발이 좀 느리기 때문에 오늘 캐롯과의 경기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물론 삼성에도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새로 영입한 알레지, 데릭슨 대신에 영입한 알레지가 나름 준수한 준수한 폼을 보여주고 있고, 테리에게 쉴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테리와 같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이원석이 최근 경기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확실히 어떠한 그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수비 농구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이때 한 12월 초까지만 해도 뭐 삼성의 수비 농구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는 수비 농구 테리와 이원석이 어떤 더블 포스트의 어떤 장점을 살리기는 지금 힘든 모습이고, 그렇다면 어떤 장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딱히 장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뭐 수비는 수비대로 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하고, 뭐 어떠한 칼라가 지금 뭐 칼라를 보여주지 못하고는 입장. 최근 5경기 보면은 뭐 실점이 조금 늘어난 모습이고요. 원주 DB 같은 경우는 실점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뭐 3점 슛감은 두 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필드골은 뭐 DB가 조금 앞서 있고, 에르난데스가 오늘 복귀한 만큼 이 페인트존 득점은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인트존 득점은 높아지고 실점은 조금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DB에도 어떤 부상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어떤 안정적인 어떤 수비 조직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삼성이 DB를 잡지 않으면 마땅히 잡을 수 있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때 KCC와 모비스는 잡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에르난데스가 복귀한 만큼 DB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코트에서는 삼성은 물량으로 앞서 있지만 질로 따지자면 두경민, 알바노가 훨씬 더 백코트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도 에르난데스가 돌아온 만큼 DB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이 경기 다득점 봅니다. 에르난데스가 골밑에서 상당히 폭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삼성의 어떤 수비 조직력이라면 DB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뭐 DB의 수비를 본다면 삼성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득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KCC와 캐롯과의 경기입니다. 일단 뭐 KCC는 최근 허웅이 상당히 살아나면서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라거나가
라거나가 이제 서서히 제품을 찾는 듯합니다. 찾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허웅의 백코트와 라거나의 프론트코트, 이승현이 약간 좀 널뛰고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이승현이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롯 같은 경우는 신장이 높은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3, 4번 포지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캐롯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이승영, 정창영이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울러 지금 캐롯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루 쉬고 한다라는 점이 오늘 경기의 문제입니다. 캐롯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뛰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이 체력이 받침이 돼주지 않는다면은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힘들고, 또한 캐롯의 이 원정에서의 3점 득점, 3점 성공률은 매우 감소한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지금 42%잖아요. 캐롯의 3점 적중률이요. 근데 원정 경기 보면 34%입니다. 34%면 리그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땐 캐롯이 좀 불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사이먼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트레드웰이 뭐 캐롯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오늘 경기는 출장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먼도 없는 상황에서 로슨 혼자 제퍼슨과 라거나를 상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허웅이 캐롯전에서는 항상 강했던 모습, 그 다음에 3, 4번 포지션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캐롯이 이런 이승현의 높이를 감당하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이 경기 또 다득점 예상하면서 KCC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양 KGC입니다. LG와의 경기입니다. 안양 KGC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5경기 3패를 하고 있습니다. 3패를 하는 동안 굳이 이런 최근 5경기에 3패를 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역시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15일부터 17일, 18일 백투백 경기였고, 그리고 오늘 5일간 휴식을 하면서 경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지금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연승인데 4연승 기록하는 동안 이 실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실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LG 같은 경우는 하루 쉬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LG가 KGC랑 경기를 하게 되면은 마레이를 1옵션으로 쓰지 못합니다. 커닝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1옵션으로. 왜냐? 스펠맨을 막아야 하는데 스펠맨이 내외곽에서 모두 활약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마레이가 외곽 수비를 하러 나오는 스피드가 상당히 느리고, 결국은 커닝햄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즉 LG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레이를 적극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KGC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KGC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온 상황이고 LG는 하루밖에 못 쉬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5경기 보면은 LG가 이제 3점 슛이 좀 안 좋다라는 거. 이 3점 슛이 안 좋지만 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페인트 존에서 꾸준하게 득점을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한다라는 점인데, 일단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이라고 하면은 KGC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고, 오늘 마레이가 못 나오는 대신에 커닝햄이 못 나오는 게 아니죠. 마레이가 1옵션이 아닌 대신에 커닝햄이 1옵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KGC의 페인트 존 득점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뭐 페인트 존에서 오세근이 충분히 그 LG의 페인트 존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펠맨은 뭐 내외곽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하루밖에 못 쉰 팀이랑 충분히 5일을 쉬고 나온 팀이랑 어떤 경기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펠맨 오세군, 스펠맨 오세군, 그 다음에 아반도, 아반도의 매력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아반도 너무 잘해요. 아반도라면 충분히 지금 하루 쉬고 나온 LG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모두 다 KGC가 이겼는데 글쎄요, 오늘 경기도 KGC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너스 핸디캡 승 다득점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큐와 BNK인데 오늘 하나원큐가 신지연과 양인영의 복귀설이 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신지영과 양인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을 출장하기는 힘들 겁니다. 특히 신지영 같은 경우는 부상 부위가 햄스트링이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인영이 뛴다고 하더라도 뭐 리바운드 한두 개 정도는 더 잡아주겠지만 득점력에서는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박하나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최근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면서 특히 김지영이 백코트에서 상당히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예림도 꾸준한 슛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원큐의 문제점은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비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넣은 것만큼 이상으로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BNK 같은 경우는 5일간 휴식을 하고 이제 오늘 경기를 하는데, 지금 BNK가 최근 경기력이 최근 뭐 4경기 3패 중인데 이유가 뭐냐면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김한별도 뭐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뭐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김한별이 꾸준하게 뛰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소희도 역시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최근 득점력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점, 뭐 이 점이 지금 BNK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온 만큼, 그 다음에 지금 2위를 뺏겼죠, 삼성생명에게. 그래서 2위를 탈환을 해야 하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하나원큐를 학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하나원큐가 젊은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수비에서만큼은 하나원큐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다음에 BNK가 하나원큐에게만큼은 항상 좋은 뭐 슛감, 그 다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뭐 3점도 상당히 잘 들어가는 모습이고, 김한별과 이소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경기 나선다라는 점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원큐가 항상 BNK가 항상 하나원큐를 이길 때는 좋은 성적, 좋은 뭐 득점 차로 올 시즌 두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많은 득점 차로 승리한 만큼 오늘 경기 저는 오버에 BNK 승을 예상을 하고 핸디캡까지 극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와 OK금융그룹입니다. 삼성화재 직전 경기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이크바이리가 63%의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호도 워낙 백업 플레이를 잘해주었고, 이크바이리가 63%의 공격력 보여주고 김종호가 리시브만 잘해주면 뭐 삼성화재도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삼성화재가 그동안 5연패하는 동안 이크바이리의 공격 성공률은 50%가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 한정과의 경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고 5경기 못했다가 직전 경기 살아났다고 다시 삼성화재 이크바이리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류윤식이 직전 경기에서 리시브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류윤식이 리시브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올 시즌 내내 류윤식은 리시브 엉망이었다가 직전 경기 한정과의 경기에서 리시브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삼성화재는 변수가 많다. 뭐 상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김종호의 리시브 말고는 변수가 많은 팀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OK는 뭐 여전히 레오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조재성도 여전히 좋지만 이 차지완이 아직 살아나지 않으면서 차지완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아직 OK가 막 완전차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다행히 전진선이 군에서 전역한 이후 전진선이 중앙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 전진선의 활약이 전 상당히 OK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OK금융그룹의 레오의 폼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레오 서브턴에서 연속 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OK이며, 그 다음에 이크바이리의 폼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끼케야 한 세트 정도는 삼성화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 세트 이상은 OK금융그룹이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는 저득점 상황에서 OK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화재가 지는 경기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흥국생명과 IBK 경기인데, 저는 흥국생명 직전 GS칼텍스의 패배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국생명의 아킬레스건 리시브. 오늘 경기도 김다원이랑 김미연이 리시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 못 믿어요. 김다원과 김미연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리시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권순찬 감독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권순찬 감독의 대안은 김다은 안 되면 김미연이 대안이고 김미연 안 되면 김다은이 대안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또 직전 경기 김연경까지도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일단 뭐 GX에게 패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결국은 리시브가 문제입니다. 리시브를 얼만큼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흥국생명이 오늘 뭐 셧아웃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IBK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IBK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김희진이 폼이 살아났는데 산타나와 표승주가 약간 좀 폼이 좋지 않으면서 경기에 패했는데, 지금 뭐 김수지가 정상적인 폼이 아닌 상황이고, 그 다음에 표승주도 직직전 경기에서 약간 좀 지친 모습이고, 뭐 그랬던 모습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IBK입니다. 근데 IBK의 조직력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리시브만큼은 표승주와 산타나가 너무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산타나와 그 다음에 뭐 육서영 정도만 살아나 준다면, 그 다음에 김희진의 폼이 계속 유지돼 준다면 오늘도 충분히 박빙의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흥국생명이 워낙 오늘 칼을 갈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승리는 흥국생명이 승리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흥국생명이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 세트 이상은 IBK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3대1 정도, 3대1 정도. 하지만 몇 세트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 상황에서 흥국생명의 승을 예상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여기 빨간 딱지 프리뷰라고 써 있는 글들은 모두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희가 뭐 VIP 픽, 골드 픽 뽑는 게 다 이 프리뷰 안에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이 프리뷰를 열람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실버, 골드, VIP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저녁에 NBA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NBA가 없습니다. 맞다. 내일은 NBA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네요. 내일 크리스마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벤 N팀장이었습니다.